가잖아요. 그 시나리오에 그 대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출할 때 소담이한테 대략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만 하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촬영한 다음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소담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그러고 나서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모니터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사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쓸데없는 궁금증 때문에 다음 씬에 약간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사를 ADR로, 그러니까 후시녹음으로 입혀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후시녹음 입히려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죠, 뒤늦게. 소담이한테. 너 뭐라 그랬니?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 보영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라고 들었는지 기억나요? 보영이도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아무리 봐도 소담이의 입모양을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 말이 만약 불어거나 독일어였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어라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뭔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를 후시녹음으로 입히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소담이가 말한 후시녹음에서 거기 얹어져 있는 말은 약간 그냥 이런 말이고요. 그냥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거기서 설마 뭐 넌 총에 맞았으니 나라도 살자 이런 가지 않았을 텐데. 일종의 방언 같은 걸 했군요. 그렇죠. 네, 방언을 하면서 이제 아니 뭐 돌아갈게, 너 꼭 데리러 갈게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원래 도망가는 애들이 항상 그런 거짓말을 하죠. 아 돌아올게 뭐 이런. 돌아올게. 이런 경우도 참 드물어요. 영화가 완성됐는데 곧 관객한테 공개가 됐는데 아무도 대사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걸 만든 사람도 한 사람도 대사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영화. 네. 흥미롭습니다. 예, 요번에는 맨 앞에부터 해서 다시 갈게요. 소녀 감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물질의 소녀 감성은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물체. 이런 물체. 아니요, 근데 그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소녀 여기 가슴 안에 여고생이 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와일리스를 이와이 슌지 하나와일리스를 부산 영화제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약간 영화를 보고 나온 느낌이 아니라 하나와 앨리스라는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막 옷에 막 이렇게 옷처럼 막 입고 막 이렇게 피부에 이식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성은 제 안에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과 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안 도와주세요. 근데. 자, 다음 질문. 아까 여기 손 흔드셨. 네, 그래요. 일단 그 제일 첫 번째 하신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기자간담회 때도 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자분이 명확하게 동성애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일단 뭐 보영이는 네? 약간 이렇게 놀랐고. 근데 그러니까 혀 한 번 공유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왜 키스를 한 번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사실은. 예.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오히려 이게 왜 퀴어하지?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8, 19살이 여자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페리아 같은 영화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는 것과 혹은 뭔가 이게 있어야 뭔가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키스신이 있었으면 전 더 상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업 영화의 교본 같은 영화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기자도 이게 동성애라서 싫은 게 아니라 싫어서 질문한 거였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스신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단 퀴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은 없었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갔겠죠. 그리고 30년대에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보다 좀 더 내밀하고 좀 더 친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섹슈얼리티는 의도하고 설정하긴 했죠. 하지만 배우한테 제가 직접 이것은 동성애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기하길 바라진 않았고 키스 얘기 뭐 자꾸 하시는데 일단 뭐 메르스 걸릴까봐 키스 설정 이게 시나리오에 원래 키스 설정이 있긴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병 감독님 말씀대로 키스 설정이 들어가면 상업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박보영은 키스팅이 안 됐을 거예요. 배우가 달라졌겠죠. 아,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퀴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로맨스의 상대적인 개념인 말하자면 뭐 걸로맨스 그 정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그 저는 친밀감. 근데 이게 이제 그 퓨어처럼 보이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좀 너무 확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약간 명확한 부분이 생긴다. 라는 어떤 그건 그렇죠, 좀 그렇죠. 구분점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뒤로 갈수록 어떤 특정 장르에 수렴되는 영화가 아니라 마구잡이로 어떤 모든 종류의 장르들로부터 탈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열려 있는 영화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원칙대로면 교장이랑 켄지랑 또 뭐 한 번 했어야죠. 난교를 했어요. 난교를. 아니, 사실은 그런 설정도 있었거든요. 교장과 켄지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내연의 관계 같은. 헬박사하고 아수라 백작은 언제나 그 사이에서 뭔가 그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성적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해박사가 너무 부러웠어요. 남자면서 여자 아닙니까 상대가? 아수라 백작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더 말씀드리면 일기장은 일단 쓰는 설정들이 있었는데 쓰는 설정들을 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불친절한 게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주란이한테 연덕이가 줬던 일기장과 연덕이가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은 일기장은 다른 일기장이죠. 이거를 같은 일기장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일기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급품처럼 나누어진 그 노트를 다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노트에 나름대로 이제 꾸며서 쓰는 거니까 똑같은 그 빨간 표지일 뿐이지 다른 거고 연덕이는 자기 독립적으로 쓴 거고 주란이는 독립적으로 썼겠죠. 그리고 연덕이는 자기가 뭐 혼란스러워하는 기록들을 마구잡이로 낙서처럼 해놨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코 이름을 계속 써놨던 건 엄밀히 따지면 과거의 시스코라기보다 주란이를 보면서 뭔가 시스코한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약간 기시감 같은 게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썼던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펜던트 설정은 그 사실은 올 때 그 개인 소지품 다 뺏기잖아요. 뭐 에구치 당연히 처음 뺏겼겠죠. 근데 에구치가 어쨌든 실험 도중에 이제 뭐 탈출해서 침대 밑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숨어있던 거였을 텐데, 근데 그 연덕이가 자기 일기장처럼 숨겨놨던 그 뭔가 하나 정도를 에구치도 자기 침대 밑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펜던트를 뭐 그 전에 정말 자세히 보면 에구치가 등장할 때마다 뭐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에구치한테 포커스가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아마 끝내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불친절한 설정이긴 한데, 근데 예, 요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정도였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받아볼까요? 꽃잎은 사실은 솔직히 정말 말씀드리면 약간 떡밥 같은 건데, 근데 기숙사 방에 계속 놓여져 있는 그 죽은 꽃잎이라고 말씀하죠. 그건 이제 꽃잎을 태워서 향을 피운다라는 설정이었고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어떤 식으로건 뭔가 그런 그 약물 물질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향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꽃잎 차를 먹고, 그리고 연덕이는 시스코와 코스도 따먹기도 하죠.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고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에구치가 사라질 때 거기에 꽃잎이 있었던 것은 그냥 에구치가 흘리고 왔던 흔적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떡밥 장치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해 향이 놓여져 있던 꽃잎이 향으로 피어져 있던 그게 접시로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게 에구치 침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쳐서 뭐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떡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이현 감독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관객분들께 굽신거려 보시죠.